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철회해 주십시오. 청문회 준비가 우선적인 게 있습니다. 충실하게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이 연일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과거 한 강연에서 했던 말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강산 관광 중단과 관련된 직결된 이 박광자 씨 피습 사건, 이 사건을 언급했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사실 이거는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사안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박광자 씨 피살 사건이 이제 2008년에 금강산 관광 갔던 박한작 씨가 피살이 되면서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돼서 10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 진영 쪽에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하려면 무슨 뭐 대북제 해제 이것도 이거지만 이 박광작 씨 피살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히려 조치는 이제 천안함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처럼. 그런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2010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나서 진상수사 의미 없고 관광사업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2010년에 학자였습니다. 학자 입장에서는 학자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어떤 얘기든지 할 수는 있어요. 그 학문적인 본인의 어떤 대북 정책에 따라 소신이라고 하면 뭐 그걸 뭐 존중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김현철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을 맡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학자 때 소신을 지금 관료에 대해서도 계속 가지고 온다고 하게 되면 어쨌든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의사조치 해제 이것을 아마 실시하려고 할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정책으로 만들어 집행하는 게 지금 미국과 북한 간에 흐르는 이 미묘한 기류 속에서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이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이냐. 이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서 굉장히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앞서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던 그 당시에도 이 고 박광자 씨의 아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또 이 도대체 원인이 뭐였고 어떤 상황이 발생한 것인지 진상규명은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죠. 네, 고 박광자 씨 유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남북 대화나 이런 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려면 기본적으로 본인의 어머니가 과연 무슨 연유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이라거나 진상 규명 또 북한의 공개적인 사과가 있어야 된다는 게 상식적인 일인 것 같고요. 김현철 내정자는 간접적인 루트로 북한이 사과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공식 성명을 보게 되면 이것은 남측이 사과를 받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자신들에게 사과할 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일하게 나온 북한의 공식 성명입니다. 그런데 확인되지 않은 또 유족에게 향하지 않은 간접적인 사과만 가지고 아무런 추가 조치 없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고 하는 것 저는 어머니를 잃은 이 아들분에게 참 신뢰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 김현철 장관 후보자는요. 이 금강산 관광 그리고 개성공단 재개 여부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 입장으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 합의와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기본 입장을 밝힌 게 있는데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자, 현장 이론가로 알려진 남북 경협 활력 메이커죠. 김현철 후보자. 과거의 학자로서의 소신은 뚜렷합니다. 하지만 자, 이번에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정이 된 이후에는 아주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 박광자 씨 사건에 이어서 또 다른 발언이 논란이 또 되고 있죠. 바로 목함질회 사건입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이거에 대해서는 또 김 후보자가 어떤 발언을 했던 겁니까? 우리 군인 두 사람이 목함질회 때문에 발목이 절단당하는 불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DMZ
목함질의 도발이라는 게 우리 군의 공식적인 판단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심증은 있지만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 아하. 그리고 군사분계선 중심으로 우리 남쪽 구간, 대한민국 정부가 설치한 지뢰가 훨씬 더 많다면서 이 책임 또한 북한에게 묻지 않고 마치 우리 군, 또 우리 남한 정부의 책임인 것처럼 네.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지뢰로 발목을 잃은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직접 방문 가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그 위문 갔던 장면도 기억이 나고요.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이런 질문을 던졌던 장면도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천안함 폭침 5주기 강화도 해병대 방문 장면을 보고도 군복 입고 쇼나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자주파로서 북한에게 우호적인 입장 문제가 아니라 저는 지금의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에 보여줬던 행동이나 인사 철학과도 상당히 다른 부분의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현철 후보자에 대해서 결국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지명 철회를 요구를 했었죠.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더 심각합니다. 김 후보자는 사드 배치 당시 나라가 망한다며 반대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드, 대북 제재가 싫다는 문재인 정부의 본심이 드러난 것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정책은 원인과 결과,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위험한 도박일 뿐입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철회해 주십시오. 자, 일단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26일로 지금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야당의 집중 공격이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지켜보겠습니다.